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 오늘 아침 거품 내서 닦은 치아, 향긋하게 감은 머리카락,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불과 150년 전, 이 땅 위에서 가장 문명화된 나라라고 불리던 영국에서는 이게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아래엔 몇 달째 안 씻은 몸이 있었고, 우아한 미소 뒤엔 까맣게 썩어가는 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맨틱하다고 착각해온 빅토리아 시대의 이면에는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버텨낼 수 없을 충격적인 위생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민낯 10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세탁하는 날이면 온 동네가 찌릿하게 코를 찌르는 냄새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의 정체가 뭔지 알면 아마 식사 중이라면 숟가락을 내려놓게 될 겁니다. 빅토리아 시대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는 세탁할 때 소변을 썼거든요. 단순히 급해서가 아니라 당시로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소변에는 암모니아가 들어있는데 이게 천연 표백제 역할을 했거든요. 누렇게 변한 셔츠, 때탄 속옷, 이걸 하얗게 되살릴 수 있는 건 당시엔 소변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세정력을 극대화하려면 며칠을 소변 항아리에 옷을 담가 발효시켜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냄새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죠. 실제로 세탁을 담당했던 건 대부분 가난한 여성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루 종일 소변 가득한 욕조 속에 맨손을 담근 채 빨래를 주물렀습니다. 일이 끝나도 손과 피부에 밴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요. 당시 세탁부 여성들에게 이건 그냥 오늘 일 목록의 하나였습니다. 역겹다는 감각조차 사치였던 시대였으니까요. 치과에 가기 싫어서 예약을 미루는 분들, 이 챕터 듣고 나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치약을 약재상에서 사려면 꽤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만들어 썼는데 재료가 좀 독특했습니다. 탄, 빵가루, 으깬 벽돌가루, 숯가루를 섞어서 이에 문지른 거였거든요. 심지어 오징어 뼈를 곱게 갈아 만든 가루를 치아 에나멜에 박박 문지르는 방법도 흔하게 쓰였습니다. 연마제로 이를 닦는다는 개념 자체는 맞는데 문제는 그게 치아를 서서히 갈아먹는다는 거였죠. 칫솔도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나마 저렴한 건 나무 막대기에 멧돼지 털을 매달아 놓은 형태였고 그것조차 없는 가정에서는 샐러리 줄기를 씹으며 섬유질로 이를 닦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치통이 생겨도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마취제도 소독제도 없던 시절 이발사가 펜치로 이를 뽑거나 대장장이가 망치를 동원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 고통이 두려웠던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이가 완전히 썩어 스스로 빠질 때까지 그냥 버텼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어 남은 이를 모두 잃고 나면 은도금 틀니를 맞추는 게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목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걸 왜 책으로 썼냐고요? 당시엔 목욕 자체가 너무 낯선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몸을 물로 씻는 건 일상이 아니라 일종의 이벤트였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경고도 실려 있었습니다. 식사 후 4시간 이내에는 목욕을 삼가라. 자칫 기절하거나 내상을 입을 수 있다고요. 세수할 때조차 암모니아나 알코올로 소독하지 않으면 피부에 위험하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론 황당하지만 당시엔 진지한 건강 지침이었죠. 부유층 사이에선 이른바 러시아식 목욕법이 유행했는데 끓는 물과 얼음물을 번갈아 뒤집어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름을 없애고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유였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지죠. 가난한 가정에서는 전신 목욕 자체가 평생 한번 누릴까 말까 한 사치였습니다. 대신 물 한 그릇과 헝겊 하나로 온 가족이 몸을 닦았는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기까지 같은 물을 돌려 썼습니다. 마지막 차례가 끝난 그 물은 솔직히 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상태였을 겁니다. 실내 화장실이 생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시엔 꽤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배관이 없었거든요. 초기 수세식 화장실은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변기 아래로 떨어진 배설물이 집 바닥 밑에 파놓은 거대한 구덩이로 곧장 쌓이는 방식이었죠. 처음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하면 농축된 배설물에서 나오는 악취가 마룻바닥 틈새를 비집고 올라옵니다. 침실로, 식탁으로, 집안 구석구석으로 스며드는 거죠. 그리고 구덩이가 완전히 넘치거나 메탄가스가 폭발 직전까지 차오르면 그때서야 사람을 불러야 했습니다. 바로 야간 분뇨 수거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밤에만 일할 수 있었던 이들은 말 그대로 오물이 가득한 구덩이 속으로 직접 들어가 삽으로 배설물을 퍼냈습니다. 독성 가스에 노출되고 감염병에 시달리고 어둠 속에서 구덩이에 빠져 목숨을 잃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 고된 노동의 대가로 돌아온 건 동전 몇 랩과 냄새 풍긴다는 이웃들의 따가운 눈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상 없는 직업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샴푸가 떨어진 날 아침,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에게 샴푸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머리를 감으려면 주방 찬장을 뒤져야 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인 방법은 날달걀이었습니다. 깨서 두피에 마사지한 뒤 헹궈내는 방식인데 여기서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따뜻한 물을 쓰는 순간 머리카락 사이에서 달걀이 익어버리는 참사가 벌어졌거든요. 식초로 헹구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걸 쓰면 하루 종일 머리에서 시큼한 피클 냄새를 풍기고 다녀야 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홍차나 럼주, 로즈마리 달인 물을 썼고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추가하는 게 부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 시대에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흰머리를 검게 만들어준다는 기적의 헤어 제품이 폭발적으로 팔렸는데 그 안에 납아세트산염이 들어있었습니다. 젊어 보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매일 두피에 납을 발랐던 겁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탈모가 오고 손발이 떨리고 납 중독 증상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줬다가 건강을 통째로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냄새가 사람을 죽인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의사들이 진지하게 주장한 의학 이론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독기설, 영어로는 미아즈마 이론이라고 불렸죠. 질병은 세균이 아니라 부패한 냄새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콜레라가 창궐하면 의사들은 빈민가의 악취를 원인으로 지목했고 처방전 대신 유황을 태우거나 타르 연기로 집을 소독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독기를 막으려면 향수를 듬뿍 뿌린 손수건을 코에 대고 다니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황당하지만 당시엔 국가 공중보건 정책의 근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조차 이 이론을 믿었다는 겁니다. 환기된 병실과 공기 방향제가 실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썩어가는 오물 주변에 실제로 박테리아가 들끓고 있었거든요. 냄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냄새를 만들어내는 환경이 문제였던 겁니다. 원인은 거의 맞췄는데 메커니즘을 완전히 틀린 채로 수십 년을 보낸 셈이었습니다. 세균의 존재를 몰랐던 탓에 정답 바로 옆에 서 있으면서도 끝내 문을 열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말할 수 없으면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이 매달 겪어야 했던 현실이 딱 그랬습니다. 생리는 공개적으로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사회가 침묵을 강요했으니 여성들은 혼자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일회용 패드와 탐폰의 초기 형태가 발명되긴 했습니다. 목재 펄프 등을 활용한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썼냐고요? 전쟁터에서 쓰던 의료용 상처 붕대였습니다. 원래는 부상당한 군인의 피를 흡수하기 위해 설계된 물건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남은 군수 보급품들이 암암리의 여성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이걸 구할 수 있었던 건 형편이 조금 나은 경우였고 대부분의 가난한 여성들은 낡은 천 조각이나 넝마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뒤엔
철저히 숨긴 채 손으로 직접 세탁했고요. 상업적인 광고도 올바른 사회적 인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기본적인 존엄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겁니다. 매달 찾아오는 그 시간이 당시 여성들에게는 그저 혼자 조용히 버텨야 하는 은밀한 형벌이었습니다. 1858년 여름, 런던 전체가 멈췄습니다. 원인은 전쟁도 혁명도 아니었습니다. 냄새였습니다. 당시 템스강은 런던 시민 수백만 명의 거대한 천연 화장실이었습니다. 인간의 배설물, 동물 사체, 공장 폐수가 뒤섞인 강물이 한여름 돼약볕발에 그대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는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영국 의회가 템스강 바로 옆에 있었는데 결국 회기를 중단하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나라의 중대사를 논하던 의원들이 냄새를 못 이겨 도망친 겁니다. 런던 시민들은 식초에 적신 커튼으로 창문을 막았고 짐을 싸서 도시를 탈출하는 인파가 줄을 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신의 징벌이라 설교했고 의사들은 전염병이 곧 덮칠 거라 경고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대악취, 그레이트 스팅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결국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십 년간 예산 타령만 하던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천재 공학자 조셉 바젤겟의 지휘 아래 런던 지하를 관통하는 현대식 하수도 시스템이 건설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악취로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원인을 모르면 엉뚱한 걸 탓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시대 의사들이 딱 그랬습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해 헤매던 그들이 마침내 지목한 범인은 바로 여성들의 패션이었습니다. 바닥에 끌리는 긴 치마가 거리의 배설물과 박테리아를 쓸어 담아 집안으로 결핵을 퍼뜨린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런던 거리는 말똥과 오물로 뒤덮여 있었으니 치마 끝이 더러워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결핵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은 거였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꽉 조이는 코르셋이 폐를 압박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해결책으로 의사들은 짧은 치마와 헐렁한 코르셋을 권고했는데 당시 사회 기준으로는 오늘날 중요한 회의에 잠옷을 입고 오라는 말과 다름없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코르셋 이야기만큼은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너무 꽉 조이는 옷은 호흡을 방해하고 내장에 무리를 주니까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붐비고 불결한 빈민가, 오염된 식수, 환기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패션을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겉으로는 엄격한 도덕과 금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런던의 가장 가난한 골목 안쪽은 전혀 달랐습니다. 극심한 빈곤 속에서 성매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그 뒤를 매독과 임질이 바짝 뒤따랐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나섰는데 방향이 완전히 엉뚱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남성 고객을 단속하거나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대신 경찰이 성매매 여성만을 거리에서 강제로 구금하고 검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제대로 된 치료법도 없는 상태에서 여성들만 침습적이고 모멸적인 검사를 강제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1879년에 리스테린이 탄생했습니다. 처음엔 수술실 세균 감염을 막는 외과용 소독제로 개발됐는데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발명가는 이 쓸모 없어진 소독제를 바닥 청소제로 팔았다가 비듬 치료제로 팔았다가 심지어 임질 치료제 제로까지 라벨을 바꿔가며 팔았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구강청결제로서의 가치를 발견했고 그렇게 오늘날 전 세계인이 매일 아침 사용하는 민트향 구강청결제가 빅토리아 시대의 혼란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향긋한 샴푸, 깨끗한 수돗물, 마트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치약 한 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에게 이건 평생 꿈도 꾸기 힘든 사치였습니다. 그들은 소변으로 빨래를 하고
오징어 뼈로 이를 닦고 나비 든 헤어 제품을 바르면서도 그게 일상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냄새나는 오물 구덩이 위에서 밥을 먹고 온 가족이 같은 흙탕물로 몸을 닦았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아마 세탁하는 날 이웃집에서 풍겨오는 삭힌 소변 냄새 한 번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겁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 모든 걸 침묵 속에서 견뎌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샴푸가 다 떨어져서 당황했다면 적어도 날달걀을 머리에 바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